조금 더 사고를 확장해보면 미술 시장만큼 이게 투명하지 않은 시장이 없거든요. 근데 그 불투명성으로 딜러들이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저희가 사실 2000년대 초반에 닷컴 버블을 겪었었잖아요. 닷컴 버블이 있었을 때는 얘기 대충 들어보니까 진짜 오피스텔 월세 30만 원짜리에다가 컴퓨터 한 대 놓고 주식회사 무슨 닷컴 하면 뭐 투자금이 엄청 몰리고 밸류가 몇백억씩 되고 막 이랬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완전 거품이었죠 다. 맞아요. 근데 그 거품이 거치고 나서 수많은 회사들이 망하고 수많은 투자자들이 망하고 이랬는데 오늘날의 네이버나 다음 카카오 같은 회사들이 그 닷컴 버블 때 다 탄생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것들이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IT 혁신적인 기업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쪽에서 많이 파생이 돼서 나오고 있는데 그 이후에 또 이제 애플 스마트폰이 나오고 막 이랬잖아요. 이게 이렇게 세상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지는 아무도 몰랐고 인터넷이라고 하는 게 저도 NFT나 이제 크립토, 메타버스 막 이런 어떤 테마들이 허황되고 공허하고 당장 올 것 같지는 않지만 결국 이게 근본적으로 뭔가 사회를 변화시킬 거라는 생각은 되게 많이 들거든요. 네. 그러면 질문 하나. 뭐든지 어떤 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그 기술들은 나타나고 나서 바로 그 영향을 주지 못하고 그거를 둘러싸고 그걸 더 씌워가지고 막 사기를 치던 사람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맞아요. 사실 저도 NFT 미술 작품을 쫙 보면서 NFT 미술 작품의 본질은 기술이 아니라 누가 그렸느냐, 어떤 작가가 그렸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란 그렇죠. 말이죠. 근데 거기다가 뭐 마치 신기술인 것처럼 대단한 기술인 것처럼 막 포장해가지고 비싸게 팔아먹고 오프라인에서는 2천만 원에도 안 팔리는 작가의 작품을 6억에 막 내놓고 말이 되는 네. 언론에는 거래가 됐다라고 나왔는데 뭐 자전거래가 아니면 그게 누가 사겠습니까? 근데 그런 식으로 이제 눈먼 돈을 찾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근데 가끔 그러다가 눈탱이를 맞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NFT만 하면 너무 복잡한 것 같은데 막 돈은 엄청 될 것 같고 사람들이 뛰어드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시장이 어떤 모습을 변화할지 이거에 대한 형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현재 NFT 시장이 어떤 사람들은 미술을 알고 어떤 사람들은 기술을 알고 어떤 사람들은 둘 다 모르고 둘 다 모두 슬프다. 이런 분들이 이제 그냥 가격과 이제 가격 상승 이런 것만 보고 이제 막 공부를 해가지고 이게 대단한 가치가 있는 것처럼 생각해서 막 뛰어들어서 실제로 돈을 버는 경우도 있고요. 대부분은 이제 이렇게 되겠죠. 자기가 투자한 곳이 운도 있고요. 자기 안목도 있고 그거에 따라 달려 있는 것이지 굉장히 슬픈 일이고 이런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NFT 작품이라고 나오는 것들 중에 대부분은 이제 붕괴되어서 그냥 추억으로 남게 됩니다. 내 지갑에 그런 NFT가 하나 있었지. 없어지질 않으니까. 우리가 마치 상장 폐지된 주식을 보듯이 그런 느낌으로 한번 또 휩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이 지나고 나서의 NFT는 저는 거의 99%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연결되기에 너무나 직접적이고 좋은 그런 속성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진품인지 가품인지 생각할 필요가 없어지는 이런 세상이 이미 저는 왔다고 생각을 하고 오프라인 세계에도 오프라인 작품에다가 뭐 칩 같은 거 하나만 심어놓으면 사실 그거는 논쟁의 여지가 없어지잖아요. 맞아요. 예. 블록체인에 올려보면 되니까. 또 하나는 NFT가 새로운 온라인에서 뭔가를 내가 소유할 수 있다는 관념을 만들어낸 것만으로도 NFT 시장이 굉장히 많은 변형이 일어나고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이 소유라는 것이 얼마나 다변화될 수 있는가라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겁니다.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면은 모나리자 하나를 10만 개로 나눠서 소유하는 게 이건 어떤 식이냐면 그 회사가 그 그림을 산 다음에 공동 투자를 해가지고 임대 수익이든 판매 수익이든 이런 거를 가져간다. 그거는 이 회사가 그냥 해주는 것 뿐이지 이게 분화된 건 아니에요 지금. 근데 중간에 회사가 없이도 모나리자 작품을 10만 명이 나눠 가질 수 있는 시대가 곧 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소더비, 크리스티, 필립스 같은 글로벌 경매 회사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있는 양대 옥션에서 서울옥션, K옥션 둘 다 상장을 했잖아요. 이 회사들이 지금 움직이는 방향을 보니까 굉장한 위기의식이 있는 것 같아요. NFT든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기술이 결국은 원본성을 확인을 시켜주고 거래 기록을 투명하게 남기는 거잖아요. 조금 더 사고를 확장해보면 미술 시장만큼 이게 투명하지 않은 시장이 없거든요. 근데 그 불투명성으로 딜러들이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컬렉터들은 실제 한 작품을 사는데 20억, 뭐 10억을 쓰는데 딜러들은 그냥 이메일 몇 개 쓰고 토스만 해주는데 거기서 10만 불을 먹어요. 10%를 먹는단 말이죠. 딜러 2명 끼면 20%예요. 그리고 경매에서 한 26%를 먹어요. 팔 때도 10몇 %를 먹어요. 수수료가 40%예요. 작품 가격이 10억 주고 사면 15억으로 올라도 나는 1원도 먹는 게 없어요. 만약에 아트 상품들을 정말 플랫폼에서 이거를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고 온라인상으로 이런 것들이 거래가 활발해지기 시작하면 사실은 아트 딜러들의 입지가 굉장히 좁아질 수밖에 없고 그것들을 글로벌 경매회사들이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얘들 어쨌든 중개자잖아요. 근본 모델은 브로커인데 이 브로커들 점점 설 자리가 없어지게 되면 소더비 같은 경우는 1년 매출이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10조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입지가 점점 좁아질 것을 우려해서 얘들이 아예 NFT 거래 플랫폼을 자기들이 만들려고 하더라고요. 이것들을 다 플랫폼으로 거래를 할 수 있다면 얘들은 다 없어져야 되는 거고 미술 시장의 수수료가 엄청나게 낮아질 거 아니에요. 이 회사들은 수수료를 먹고 사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걸 가만 보고 있지 않겠죠. 이런 건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식으로 변화할 것 같으세요? 미술 시장만 그런 것이 아니고 특히 이제 비트코인의 예를 들면 비트코인은 그냥 은행을 없애는 개념이에요.
돈을 그냥 피어 투 피어로 그거랑 이제 비슷한 느낌인 거죠. 다만 옥션 회사나 갤러리들의 하는 일이 달라지긴 할 거예요. 그분들이 보증하는 것이 이제는 진품이라는 것이 아니고 이 작품이 가지는 어떤 역사적이라든지 미술사적 업계에서의 어떤 지위 같은 것들을 잘 지켜주는 방향으로 바뀌든지 그런 식으로 자기의 포지션을 계속 바꾸면서 또 훌륭한 역할을 하시지 않을까 생각은 들지만 적어도 지금 얘기하는 거래 중간의 딜러로서의 가치는 굉장히 이제 많이 낮아지겠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급변하게 될 것이고요. 소비자들은 요즘 부동산 거래 굉장히 예전보다 아파트 기준으로 하면 굉장히 투명해졌잖아요. 아직 빌딩은 좀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강제로 투명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가 올 것이고 그것이 만약에 애초에 처음부터 NFT 예술품이라면 따질 것도 없는 거예요. 사실 여기서 좀 다른 포인트가 하나가 있는 게 네. 블록체인 기술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 속성 때문에 그리고 중간에서 중개자들이 다 없어지는 거고 비트코인도 그렇잖아요. 중앙은행도 가만히 안 있을 거고 이거 누가 놓으려고 하겠어요. 빌딩 중개만 해도 지금 가지고 있는 기술과 인터넷, 플랫폼, 빌딩들이나 매도자, 매수자의 어떤 조건들을 보여주는 것들 그들끼리 해야 되는 계약들 사실 지금 있는 플랫폼으로 얼마든지 투명하게 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매도자 입장에서도 내가 이 건물을 팔고 싶을 때 가장 많은 매수자를 붙여야 더 쉽게 팔 수 있고 다이렉트로 거래를 해야 사실 가능한 건데 다이렉트 거래를 할 때 중개법을 좀 공부한 중개사들이 중재를 해주거나 계약서를 써주거나 건물의 하자라든가 건물에 문제가 있을 때 이걸 컨설팅을 해주는 거잖아요. 거기다 삐를 받는 거잖아요. 제가 느낄 때에는 플랫폼에서 이걸 좀 정교하게만 잘 만들면 빌딩 거래 98% 정도는 플랫폼에 다 거래할 수 있어요. 직방 같은 플랫폼들이 있잖아요. 지금 프로테크 기업들이 워낙 지금 많이 나오고 있고 AR, VR 기술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데 중개법인이나 부동산 컨설팅 회사나 이런 데가 설 자리가 없어지지 않겠냐. 빌딩 회사는 왜 이게 안 되냐. 이미 원룸이나 이런 데 다 돼가고 있어요. 근데 왜 안 되냐 물어보니까 연재가 하는 말이 건물주들이 그걸 원하지 않는데요. 인터넷에 플랫폼에 올려서 그걸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되게 귀찮게 사람도 많고 전화 오고 파세요 전화 오고 신상 털어보고 막 이런 것들이 많아서 그걸 원하는 사람도 있지만 아직까지 되게 보수적으로 안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미드 시장도 마찬가지거든요. 요즘은 이제 MZ세대의 슈퍼 리치들 돈을 좀 투명하게 벌고 인터넷에 플렉스하는 것도 좋아하고 그걸 통해서 자기 어떤 이미지들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가는 그런 이제 슈퍼 리치들이 많은데 옛날 세대의 컬렉터들은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공개되는 거 되게 싫어해요. 작품은 절대 공개하면 안 되고 세대 차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미술 시장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특성상 이게 뭐 만천하에 다 공개되고 이런 거를 꺼려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저만 해도 꺼려하거든요. 사실은 지금 유튜브를 찍으면서 여기 뒤에 그림이 나오지만 뒤에 그림들 하나도 안 찍잖아요. 그리고 인스타도 안 올려요. 플랫폼과 기술이 문제가 아니라 이 시장에 참여하는 공급자 또는 수요자들의 인식틀을 다 깨야 그거를 깰 수 있는 뭔가 더 획기적인 게 나와야 이게 가지 않을까 부동산 플랫폼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맞아요. 지금 뭐 미술 거래로 다시 돌아가면은 점점 사회가 투명해지는 방향으로 가는 게 단지 모두가 원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일단 나라가 원하고 그렇지 않았을 때 일어난 리스크들을 점점 지기 싫어하고 중고차 시장 그렇잖아요. 미술도 좀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기존 컬렉터들은 모르겠지만 이분들이 이제 10년이 지나고 20년 지난 후에는 생각도 많이 바뀔 수 있고 또 그 다음 세대가 그걸 가질 수도 있고 이건 여담인데 익명성이 중요한 시장들은 아마 영원히 살아남을 것 같긴 합니다. 익명성이라는 것은 사실 이 경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사실 신상이 드러나면서 안 좋아지는 것들이 실제로 있거든요. 누군가가 이제 그것을 위탁을 받아서 누구인지 숨기고 예수인한테 그냥 파는 이 역할은 상당 기간 남아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들어요. 하지만 NFT 시장에서 현재로서는 이제 그런 기능이 아예 없고요. 그런 게 혼재가 되긴 하겠지만 전반적인 방향으로 보면은 분명히 지금보다 더 많은 기존의 작품들도 투명해질 것이고 이 이후에 나오는 작품들은 아마 불투명한 상태로 지내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질문이 또 하나가 있는데 NFT 미술 작품이라고 하면 가장 대표적으로 언급되는 게 크립토 펑크 작품이잖아요. 진짜 무슨 뭐 애들 장난한 것 같은 픽셀로 이렇게 돼서 다양한 보상들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그래서 크립토 펑크가 도대체 뭔지 왜 100만 원밖에 안 하던 게 이렇게까지 비싸진 건지 그것이 가지는 함의는 뭔지 크립토 펑크의 미래는 또 어떻게 될 것 같은지를 네 가지로 딱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크립토 펑크는 데퍼랩스라는 회사에서 발행한 NFT 10,000개입니다. 몇 개 안 되는 픽셀을 가지고 사람의 모양을 랜덤으로 만든 다음에 AI가 한 거죠? 네, 정확히 말하면 AI라기보다는 자기들이 프로그램 집어넣어가지고 바꿔가지고 한 것 중에 이제 10,000개를 택한 거라고 하고 그 당시만 해도 NFT에 대한 개념이 거의 없던 때 그냥 만든 거예요. 뒤에 NFT가 뜨다 보니까 원조를 찾게 되잖아요.
사실 그 전에 크립토 키티라는 게 있었어요. 크립토 키티도 있었지만 크립토 펑크가 이 계통에서는 NFT의 미래를 보여준 거예요. 아, 이 작품들은 앞으로도 영원히 NFT 미술사에 남을 작품이다 라는 걸 이제 누구나 알게 돼버린 거죠. 그 순간부터 다른 NFT가 예를 들면 10배 올랐다 그러면 크립토 펑크는 그거보다 더 좋은 건데 미술도 그렇잖아요. 더 좋은 건데 라면서 계속 오르고, 현재는 그 오픈시라는 사이트에서 원래는 100 이더리움 적어놓고 올려놓으면은 100 이더리움을 딱 누르면은 살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러니까 바로 살 수 있는 그런 제품이 한 작품도 없어요. 그냥 P2P로 거래. 거기도 딜러가 있어요. 네, 딜러가 있어요. 제가 NFT 인스타 올리기만 하면 댓글 자동으로 달리는 애들이 있거든요. 일단 산다고 마음만 먹으면 돈이 가고 그림이 가는 것 자체는 확실하게 보장이 되니까 이건 조금 다른 문제긴 한데, 예를 들면 너무너무 귀한 작품이 돼버려가지고 이걸 내가 괜히 100이더리움에 올렸다가 팔려버리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제 안 파는 거고, 원래 레어리티라고 해가지고 희귀도가 작품마다 정해져 있습니다. 크립토 펑크에도 사실 희귀도가 정해져 있어요. 의도적으로 만든 건가요? 네. 근데 레어리티랑 상관없이 어떤 거는 레어리티가 저 밑에 있는데도 갑자기 뭐 엄청난 가격에 팔리고 아무도 예측이 안 되는 거예요. 아. 그 크립토 펑크에서 마스크를 쓴 작품이 하나 있어요. 그 작품이 코비드가 터지자마자 엄청난 가격에 팔렸어요. 아, 마스크 썼습니다. 그런 것들처럼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크립토 펑크는 이 NFT 미술사적인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높은 가격에 팔리고 있는 것이다.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가, 근데 NFT 시장 초반에 거품이 많이 거치고 나면 크립토 펑크도 좀 그거에 따라 조정을 좀 받을 여지도 있지 않나요? 이미 약간 조정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아. 이제 크립토 펑크 다음으로 유명한 그 BAYC, 원래 한 30이더리움, 뭐 1억 5천 이렇게밖에 안 했는데 지금 플로어가 100이더리움이에요. 그게 이제 미국의 유명 인사들이 사고 인증하니까 가격이 엄청나게 오르는 거예요. 네. NFT 시장이 되게 신기한 게, 이 계통에서는 가격을 달러로 따지지 않습니다. 이더리움으로 따져요. 그래서 이더리움이 폭락하면 상대적으로 작품 가격이 내려요. 물론 이제 다들 머릿속엔 달러로 계산하고 있기 때문에 이더리움을 반토막이 나면은 이더리움 숫자가 많이 올라가긴 하겠죠. 그래도 약간 기본 개념이 약간 이더리움에 갇혀있다. 그런 것 때문에 가상화폐 시장 자체의 등락에도 많은 영향을 받는다 생각할 수 있고, 그게 마치 아파트 값이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거랑 비슷해요. 경기 안쪽이 내려가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가지만 상위의 몇 개들은 더 이상 이제 가치가 없어지는 일은 없을 것 같다. 근거는 미술 작품하고 똑같다. 이미 유명한 것들, 희소한 것들은 결국에는 또 어느 돈 있는 사람이 사게 돼 있거든요. 바스키아 이후로 정말 많은 흑인 작가들, 스트리트 아트들이 나왔어요. 네. 근데 실제 미술사에서 살아남을 만한 사람들 많이 없어요. 다 사라져요. NFT 작품은 똑같을 것 같아요. 완전히 똑같습니다. NFT는 그냥 온라인에다가 캔버스가 있는 그것뿐이지, 그걸 사고 팔고 하는 건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처음으로 NFT 캔버스에 그린 크립토 펑크라든가 이런 애들은 사조를 만들었기 때문에 살아남는 거고. 그렇죠. 근데 이걸 따라서 너도 나도 NFT 뛰어든 작가들은 패션마크라는 거죠. 그렇죠. 뛰어든 분들 중에서도 훌륭한 분들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단지 그냥 뒤따라 뛰어들었다는 것만으로 계속해서 가치를 가지냐? 그건 전혀 아니라는 거죠. 지금 NFT 작품들 중에 어떤 것들은 모상이 바뀌는 것들도 있어요. 처음에는 이제 돌, 이더락스라는 게 있어요. 이게 돌인데 사람들이 돌을 왜 사? 심지어 돌 모양 똑같아. 색깔만 조금 달라. 근데 그게 막 32더에 팔리고 이러거든요. 이게 뭘까? 나중에 이 돌을 깎아서 안에 뭔가 나온다는 거예요. 돌명의 그래픽이지만 어느 순간이 되면은 이 제작자들이 다른 그림으로 대체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가 나오냐는 도박적인 어떤 그런 것도 있고, 이 NFT를 가지고 어떻게 이것을 다시 사람들한테 감동을 줄 수 있는 형태로 구성하고 만들고 변형하고, 이런 것들에 따라서 사실은 그 작품들의 가치가 정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들어요. NFT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은 사실 이제 뭐 미술 정말 애호가들도 있을 거고, 근데 제가 볼 때 지금 뭐 90% 이상의 사람들은 이제 투자 관점에서 관심을 좀 갖고 있을 거예요. 투자 관점에서 NFT를 바라보는 분들에게 어떤 조언 또는 인사이트를 좀 솔직하게 공유를 좀 해주시는 걸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NFT라는 새로운 용어에 현혹되실 필요는 없다.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NFT는 그냥 캔버스일 뿐이고, 그 위에 본인에게 감동을 주는 무엇이 담기느냐는 오로지 작가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본인이 봤을 때 NFT가 30만 원인데 너무 갖고 싶어. 그런 거 그냥 가지고 계시는 건 괜찮아요. 30만 원이 영원이 돼도 예쁜 걸 가지고 있는 건 맞으니까 그런 건 괜찮지만, 그 NFT에서 이제 제일 많이 하는 것이 이제 콜렉터블입니다. 콜렉터블이 뭐냐면 크립토 펑크처럼 한 10,000개, 뭐 3,000개 이렇게 이제 막 비슷비슷한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파는데, 열심히 노력해서 커뮤니티를 잘 형성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처음에 얼마에 들어가서 얼마에 나와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사실 상당히 많거든요. 주식을 포함해서 모든 게 그렇지만 어차피 고수도 못 이깁니다. 90% 이상은 그냥 손실 보고 나오는 거예요.
그럼 지금 NFT 투자에 관심을 가지신 뭐 컬렉터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그냥 투자자, 컬렉팅에 관심이 없었는데 돈 넣고 돈 먹기 하려고 하는 분들은 비추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까 얘기했던 콜렉터블의 커뮤니티에 들어가서 티켓을 가지고 들어가서 막 이렇게 즐기다가 나중에 안 되면 그냥 버리고 이렇게 하실 생각이라면 저는 굉장히 재밌는 경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의 시대를 미리 체험하는 그런 좋은 경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내가 100플레이에 샀는데 저번에 다른 프로젝트가 4000플레이를 가더라. 이번에 한 10배만 먹어볼까? 이런 생각으로 들어가시게 되면 그 수익을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우선 말씀을 드릴게요. 선수들은 다 취급하시고 그렇습니다. 거기도 고래들이 다 있어요. 고래들이 어느 날 이렇게 덤핑하고 나가버리면 시세 조정하는 세력이 NFT 쪽은 되게 많다면서요? NFT는 시세 조정이 약간 근본이에요. 근본적으로 시세 조정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비난하실 분도 있겠지만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가격이 올라가고 내려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솔직히 많지 않으실 거예요. 고래들이나 프로젝트 매니저들이 지금 좀 가격이 좀 올릴 필요가 있다라든지 이럴 때는 좀 쉽게 올라갔다가 또 어느 정도 되면 또 이제 쭉 내려왔다가 그래도 잘 컨트롤 해주는 콜렉터블들은 그래도 재밌고 좀 해놓고 먹고 그냥 도망가 버리는 이런 데들은 사실 원성이 자자하고 그리고 이제 콜렉터블 말고 일반적인 그냥 작품들 또는 진짜 이제 그 취미 카드들 NBA 같은 데서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의 경우에는 본인의 취향대로 사시는 거는 괜찮지만 앞으로 누가 큰 돈이 된다더라 라는 느낌으로 사시기에는 좀 별로지 않을까. NFT도 글로벌리 진짜 유명하고 인정받는 그런 것들을 내버려두면 사라지거나 그렇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는 게 어떨까. 정말 그렇게만 접근하시면 남들보다 먼저 여기를 체험하고 즐기고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뭐 투자 목적만 가지고 들어오기엔 좀 비추다. 지금 이미 많은 세력들에 의해서 가격이 좌지우지 되고 있고 몇몇 고래들이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조정하다가 재미 다 보면 털고 나가고 이런 경우 너무 많대요. 그게 왜냐면 주식시장에 작전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도 그거 하려면 100억, 200억은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작전하는 데는 그거의 10분의 1도 아닐 겁니다. 2, 30억이면 뭐 한 10배쯤 올리는 거는 순식간이죠. 그 뒤에 누가 사주냐 아니냐 다른 문제지만 그렇게 해서 막 분위기 만들고 띄우고 하면은 10,000클레이 갔다가 5,000클레이 됐다. 그럼 되게 싸 보이잖아요. 5,000클레이에 사면 그 뒤로 이제 저 밑으로 보내버리고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을 거기 때문에 앞으로도 저는 있을 거라 확신해요. 오늘 중고형하고 NFT랑 미술시장 그리고 미술작품에 대해서 얘기를 좀 했는데 되게 많은 얘기들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너무 감사하고요. 또 NFT에 대해서 중고형하고 저랑 같이 미술시장에 대한 책을 쓴 김에 NFT와 미술시장에 대한 책을 한번 공조로 써볼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진짜 쓸 거야? 뭐 무서운 거 없죠. 쓰면 되죠. 쪼개 생각하니까 벌써 긴장이 되네요. 형은 이제 NFT 크립토에 대해 잘 알고 저는 미술시장에 대해 잘 아니까 이거를 좀 혼합해서 쓰면 재밌는 책이 나오지 않을까 맞아요.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사실 둘 다 핫한 분야니까요. 네, 그래서 오늘 컨텐츠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